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전에 나누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셔서 놀랍도록 또 이제 실제적인 정책을 피시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감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신 왕이셨구나라는 게 너무도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종대왕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마음의 이제 훈훈함을 이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백성을 굶어 죽게 한 수령이 있었는데 무려 곤장을 100대를 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곤장이라는 게 잘못 맞으면 허리까지 나가가지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에요. 근데 이걸 100대나 수령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왕들은 그 신하들과 가까이 좀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더 있어요. 그 백성들보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대면하는 건 신하이고 신하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왕들 중에는 이제 양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양반들을 벌하지 않고 이제 백성들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양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양반들에게 크게 벌을 내려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정치를 피셨다. 자, 한번 이제 세종대왕님의 오늘 이제 정치 철학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피는 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정치판하고는 완전 다르죠. 오늘날의 정치판은 본인의 유익, 아니면 정치인들끼리의 유익으로 정치가 진행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자신이 힘들어지건 신하들이 힘들어지건 간에 어쨌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피는 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호하게 사랑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1번은 이것대요. 백성들에게 생활 안정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단 배부르고 기본 생활이 되고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예절 교육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령들이 이제 각 지방에 이제 부임을 하실 때 직접 그 수령들을 보내기 전에 세종대왕께서 만나셔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예의와 염치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의식이 부족하니 어느 겨를에 예의를 가르치겠느냐. 배부르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면 예의 교육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수령 너는 가서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배부르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것부터 1번 최우선순위는 의식주, 이 생활 문제를 잘 해결해 줘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예의 교육이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면 형벌에서 멀어지면서 범죄율도 내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수령 너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잘 본받아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무엇보다도 생활 안정,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잘 해결시켜 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제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이제 훈계의 말씀이죠. 수령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삭막해지면서 범죄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빨리빨리 문화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건데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면 서둘다 보니 말도 안 되게 상대를 막 재촉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불법과 편법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범죄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게 되니까 빨리빨리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참 좋은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흉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필 그 세종대왕 초기 때 흉년이 많이 들었대요.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흉년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하필 비가 많이 안 오고 폭염이 일어나서 흉년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 그리고 또 때마침 태종 이방원 아버지께서도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상까지 치러댔대요. 뭐 옛날 유교 이제 상하면 이제 3년 동안 엄청 고생하면서 상을 치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종대왕께서는 고기조차도 먹지 않으시고 힘들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고통받고 아버지께서까지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죠. 백성들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좋은 음식도 안 드셨다라고요. 그래서 수척해지셨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본인이 이렇게 수척해지고 본인이 힘든 와중에 뭐라고 하셨냐? 흉년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 수령들에게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으셨어요. 흉년 중인데도. 만일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고울이 있으면 그 수령은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그래서 곤장백들 심지어 치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세종대왕께서 너무 잘 준비를 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의창에 쌓아둔 곡식이 있었고 굴량미를 그렇게 많이 쌓아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으면 굴량미까지라도 풀어서 이제 그 배고픔 굶주린 백성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령이 불쌍한 굶주리고 있는 백성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면 중앙 국가에 신청을 해서 의창이라든가 아니면 굴량미라도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 백성을 먹이고는 입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흉년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 너무 준비를 잘 하셔서. 근데 몇몇 수령들, 한 명이 아니에요. 제법 여러 명의 수령들이 그놈의 반상의 제도, 양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천민들이라고 하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법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굶어 죽은 백성이 실제로 나오니까 정말 세종대왕께서 엄포를 놓으신 대로 이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곤장백대를 치신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대단한 정말 그 세종대왕의 사랑과 또 잘못된 관리에 대해서 엄벌을 놓으셔서 다시는 너희들 만약에 내 백성을 똑바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일,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치를 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 민주주의 이렇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도 거의 볼 수가 없는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또 여기서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흉년이 발생을 하면 왕들이 내가 뭔가 부도덕하고 내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 자꾸 나오니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열심히 빈틈없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발생을 한 건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냐? 그래서 신하들에게 계속 나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꼭 말하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윽박 지르시기도 하고 막 재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에 그 신하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이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저러저러한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 건의를 받으면서 이걸 개선해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단순히 사랑만 많으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들어서 이제 실무자 중심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대로 개선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단한 일 하신 게 의녀를 활성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이 특히 중국보다 더 발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여인들이 이제 남자 의원한테 치료를 받는 게 이제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가지고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고 죽는 일까지 발생을 했대요. 너무 꼴사납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태종 이방원 때 의녀 제도가 일단은 생겼고요.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걸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관노비 중에서 똘똘한 여자들을 막 뽑아다가 우선은 천자문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 효경을 가르쳤대요. 효경은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정신과 효심과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의술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먼저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술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된 게 오늘날보다도 더 뛰어나신 정말 시대를 앞서가시는 놀라운 정책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그 의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고요. 또한 이때 당시에 제인과 이제 화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방 민족이었는데 이제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백정으로서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왈가닥하고 호전적이었대요. 그래서 툭 하면 반란의 어떤 여지까지도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이제 그 양민으로 받아들이게끔 땅까지 주면서 이제 동화시키고 이제 나라에 이제 진정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 주었다. 이제 불공평하게 포로로 잡혀서 어렵게 이제 조선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기회와 선정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자랑이시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많고, 세종대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이렇게 했겠거니라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각 사람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종대왕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이제 연약한 자부터 시작해서, 불쌍한 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조금씩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정은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놀라운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종대왕님의 정치는 1번, 철저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정치였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백성들의 생활 자체가 일단은 안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교적 정신 교육을 해줘야 예의가 바라지면서 범죄율도 내려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으로만 뜨거우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정책도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잘못한 수령들은 엄벌에 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정책들을 진행하셨다라는 놀라운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이 감동이 되시죠? 이런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이제 좋은 사람인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사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